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는 양대 시험 기구 중 하나인 유로 엔캡에서 최근 22년 버전의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는 엄청나고 볼보에는 최신 전기차 C40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모두 유로 엔캡 기준으로 스몰 오프로드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 세 차종의 시험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에 일론 머스크가 측면 폴 충격 영상으로 볼보를 한번 깠었죠. 테슬라가 덜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바로 차량 하단에 장착된 배터리 팩이 지목되었는데요. 사실 저래놓고 볼보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차가 되었다는 일론 머스크의 무지성 멘트는 청중들을 현혹시키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But even though they're something like the Volvo, great car, by normal standards, very safe. The Volvo is arguably the second safest car in the world. 그럼 볼보 전기차는 어떨런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모델별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죄다 별이 5개입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를 퍼센트로 표기한 점수를 볼 수 있는데요. 쉽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은 이하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면 시험 문항들은 방정식, 함수, 통계 등 다양한 범위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안에서의 스코어는 각각 어떤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아야 정확한 내 실력을 알 수 있고 부족한 범위를 보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먼저 단순 퍼센트의 합을 보면 가장 높은 합계 점수를 보인 모델 Y를 100으로 놓고 나머지를 상대적인 퍼센트로 보면 위와 같습니다. 모델 Y가 확실한 차이로 1등이네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의 평균 점수는 이와 같은데 테슬라 모델 Y는 평균 91점입니다. 이제 세부 항목을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X 표시는 not available이고 하이픈 표시는 not applicable인데 이를 표에 적용한 방침이 많이 애매모호합니다. 아이오닉 5에는 애초 생산 단계에서부터 무릎 에어백이 들어가지 않지만 모델 Y에는 조수석에도 무릎 에어백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험 차량에는 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모두 X 표시로 해 놓은 것이 그래서 다소 이해가 안 되고요. 리어 항목을 보면 애초 뒷사람을 위한 전면 에어백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이픈 표시하고 X 표시가 혼용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안전장비 항목을 보면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C40에는 조수석 아이소픽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40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조수석에도 아이소픽스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EB Pedestrian Reverse는 C40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그런데 표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운전자 기준의 충돌 안전성에서는 모델 Y의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여주는 상세 리포트를 보면 볼보의 앞좌석 탑승자의 몸통은 모두 초록색으로 굿 등급입니다. 다만 차량 데미지에서 유일하게 갈색의 위크 부분이 기록되었고요. 그런데 차가 더 깨지고 덜 깨지고를 떠나 탑승자가 더 안전하면 점수가 더 높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 세대 중 가장 낮은 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결과값이라
유로 엔캡에 지리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너네 자료 중에 이거 좀 잘못 표기한 거 아니냐고요. 회신이 안 올 확률이 높. 어쨌든 표기된 그림보다는 숫자 점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계속 보죠. 관심이 가던 측면 충돌 안전도에서는 볼보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볼보는 비전기차인 XC40도 측면 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서는 과거부터 만점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모델 Y가 근소한 차로 그 뒤고요. 일론 머스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모델 3는 15.3점입니다. 물론 시험 범위를 더 넓게 그리고 빡세게 설정하면 결과는 테슬라 쪽에 유리하겠죠. 차가 찌부러져도 탑승자가 압사되는 것보다는 장기 파열로 중상에 그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유효 안전도는 전 모델 모두 훌륭한 점수인데요. C40의 조수석 아이소픽스가 옵션으로 제공되는 점에서 딱 1점이 더 높게 평가된 듯 합니다. 보행자 상위도에 있어서는 모델 Y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퍼의 재질, 형상 등 다방면에서 보행자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제일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델 Y의 데뷔는 19년도 초이고 C40은 앞에 나온 XC40과 같으니까 데뷔 년도를 18년 중으로 보면 되겠고요. 아이오닉 5는 21년 초 데뷔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Y의 성적이 월등히 좋은 것은 둘째치고 가장 늦게 디자인된 아이오닉 5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제법 많은 차이로 테슬라의 경우는 S, 3, X, Y 순으로 나오면서 점점 이 점수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차를 출시할 때마다 보행자 안전도도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자동 테스트에서 C40은 차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에서도 점수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볼보의 시트벨트 리마인더 점수가 낮은 이유는 볼보는 뒷자리에 누가 앉으면 이를 앞좌석처럼 시트에 내장된 압력 센서로 탑승자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벨트를 체결해야만 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수동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매겨졌네요. 개별 점수의 총합으로 다시금 비교해보면
같은 별 5개라고 해도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어떤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볼보가 테슬라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면, 첫 번째, 보행자 충돌에서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둘째로 스피드 어시스턴스 부분과 안전벨트 리마인더에서 볼보는 다소 구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볼보는 제한속도 표지를 단순 카메라로만 읽어내서 이를 초과할 경우 그저 알람만 1회 울리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는 절대속도 또는 상대속도 중 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속도 항목에서는 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제한속도 정보와 카메라를 모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각적인 사인 외에 경고음도 발동시켜주니까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트에서 폴스타2와 EV6까지 스코어를 살짝 봤는데요. 메뉴가 더 간소해진 폴스타2 운영체제의 세이프티, 어시스트 점수가 C40보다 더 낮다는 것에 격하게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현기차는 확실히 디자인이 멋져지긴 했는데 보행자 안전 스코어는 그 반대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차량의 우위를 나누는 평가를 함에 있어 거의 유일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안전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로백과 주행 가능 거리로 모터와 배터리의 성능을 보고 서킷 레코드 타임으로 차량의 운동 성능과 밸런스까지도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죠. 물론 차량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외 사용자마다 달리 느끼는 제품의 감성 만족도와 내재된 세부 기능들의 활용도 등은 딱히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한 결과는 결국 판매량, 고객 선호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선정한 올해의 차 등으로 표출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넘어야 할 목표이고 아이오닉5는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으로 시끌시끌하고 EV6는 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볼보나 폴스타의 전기차가 테슬라와 비교되는 컨텐츠는 많지 않고 대부분 현기차가 그 비교군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더불어 주행 성능의 비교 리뷰에서도 볼보는 폴스타2와 주로 비교되지 탑 브랜드와 섞여서 비교되는 경우를 찾기 힘듭니다. 볼보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3세대 세이프티 시스템과 반자율 주행 기능이 풀체인지 디자인에 탑재되면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될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 보는데요. 폴스타3도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네요.